그래서 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그 선친과 관계된 일이라서 이걸 충분히 조명을 못한 건지, 혹은 그동안에 이른바 박정희 파리를 해온, 혹은 박정희 연구를 해온, 좋은 말로 연구자들이 너무 이런 협소한 경제 물질주의에 갇혀가지고 그 관점에서만 본 건지 모르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죽는 자리,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죽는 자리에 들어섰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1979년에 이제 미중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비약적 발전을 하죠. 어느 정도 비약적 발전을 하냐? 79년에 이제 저거 되고 나서, 그 미중 관계 정상화되고 나서 천안문 1989년에 터져갖고 지금 BBC가 엊그저께 보도한 내용에 하면 10,000명 죽었다는 거예요. 10,000명. 그전에는 한 1,000명 죽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상관없이 미중 관계는 발전했고요. 인권도 상관없이 발전을 했고요. 이거를 트럼프의 용어로 하면 미국이 스스로 dumbest son of bitches,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개객기가 됐다.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거든요. 한 10년 전에 발언한 거 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일을 보면 이건 완전히 그 멍청하게 이를 데 없는 개객기 같은 짓을 해온 거다. 미국 호구시대가 된 거죠. 이 38년이 미국 호구시대입니다. 이게 어디서 극적으로 드러나냐면 클린턴의 미중관계법에서 드러나요. US-China Relation Act라고. 여기서 중국에 다 내줘요. 미국의 시장, 미국의 그 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의를 여기서 다 일방적으로 다 내줘요. 내줄 필요가 없는데. 클린턴이면 이미 소련 망한 다음인데. 그리고 아들 부시 때는, 아들 부시도 멍청하거든요. 아들 부시 멍청해요. 우리는 뭐 그래도 부시 좀 먹어주는 이유가, 또 이른바 보수 쪽에선 부시가 노무현을 또 많이 패놔갖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게끔 하는 사회 분위기를 잡는데 부시가 큰 역할을 했어요. 부시를 먹어주지만 리더십으로 보면 부시도 참 답 안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가 책임 있는 주요 당사국이라고 중국을 불러주기 시작하고요. 영어로는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책임 있는 주요 당사국이란 용어가 미국이 중국한테 씌워준 왕관이에요. 왕관. 아니 지금 중국 노는 꼴 보세요. 뭔 책임을 느껴? 책임을 느끼긴. 책임 없는 깡패지. irresponsible gangster죠. 이거를 중국을 책임 있는 주요 당사국 대접을 해줬다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저기 북핵이 터졌을 때 육자회담 열어준 게 아들 부시예요. 그걸 왜 육자회담을 여냐고. 다 망한, 소련 다 망하고 나서 러시아 된 거고, 거덜난 나라고. 중국은 그때 밟을 수 있는 나라인데, 특히 클린턴 때, 부시 때 못 밟지만 클린턴 때 밟았어야 될 나라인데 그걸 끌어들이고. 결국, 그리고 이제 이 머릿수 맞춘답시고 이제 저쪽 둘 끌어들였으니까 이쪽도 이제 둘 끌어들이는 거죠. 저기 뭐야, 일본하고 한국, 대한민국하고. 왜 처음부터 육자회담 구도가 안 되는 구도라고요. 트럼프는 육자회담 구도 깨버렸잖아요. 1대1 구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야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아들 부시 때 이 짓 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냐, 이 시기 때, 이 38년 동안. 1980년에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라는 게 불과 50억 달러였습니다. 2004년에 거의 50배 늘어서 2,310억 달러입니다. 2006년에는 대미 수출액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을 추월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에 대한 최대 채권국이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약 6천억 달러를 소유하게 돼요. 2010년에는 일본을 꺾고 전체 GDP가 연 약 1조 3,3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돼서
G2가 됩니다. 무시무시하게 발전한 거죠. 이 38년 동안.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서 아, 미국이 호구구나. 그냥 자꾸 흔들면 흔들리네. 이거 저기 아카데미아에는 연구 발주 용역 줘가지고 장악하고 중국 애들 계속 유학 보내서 아카데미아 여기저기 들이받고 그 다음에 이 저기 글로벌리스트들랑 손잡고서 저기 미디어는 흔들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건 아, 적은 중국은 파트너고 적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야.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중국은 열심히 일해서 미국의 이 그 생필품이나 기타 등등을 아주 싸게 아주 좋은 품질로 제공하는 그러한 미국의 굳건한 파트너로 제조업 기지로 그렇게 그런 존재고 아주 그 세계의 도리를 아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해놓고서 밑에선 온갖 짓 다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밑에서 온갖 짓 다 한 게 제1도련. 그러니까 한반도 다 집어먹고 동해 절반 집어먹고 서해 내화시키고 그다음에 타이완 집어먹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둘러싸여진 남진아에 다 집어먹고 그다음에 저기 남미에 들어가서는 미국 등짝에 칼 꼽게 베네수엘라 집어먹고 그다음에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얀마하고 파키스탄 그다음에 저기 스리랑카 집어먹고 그리고 미국이랑 골지르게 이란 집어먹고 이란이랑 손잡고 그다음 수에즈 운하 틀어막을 수 있게 수에즈 운하 홍해 오른쪽에서는 예멘 집어먹고 왼쪽에서는 지부티 집어먹고 이런 게임을 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 우리 중국 이름으로 뭐 핵도발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케이 야 정은아 너 핵도발해. 우리가 핵기술 줄게. 우리가 미사일 기술 줄게. 근데 네 고모부가 자꾸 딴 생각하냐? 고모부 잡아주게 괜찮아. 너 형이 좀 이상하냐? 이복 형이. 그 형 우리가 정보 빼줄게 잡아주겨. 이 짓 한 거 아니야 이 짓. 이 짓 아니에요. 시진핑이 한 짓이 이 짓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정말 호구로 본 거예요. 호구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고 나서 트럼프가 이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 중국 제압의 시대가 열리죠. 2018년부터. 2018년 미중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놓냐. 중국의 거느리는 위성 국가들 중에 제일 겁대가리 없이 도발하는 북한을 일단 달래갖고 도발을 못하게 주저앉혀요. 힘으로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1대1 대화 채널로 마치 다 들어줄 것처럼 주저놓고선 그거 주저앉히는 과정 6월 달에 계속 미중 전쟁을 예고하잖아요. 예고했다가 7월 6일 이게 뭐냐면 500억 달러, 340억 달러에 대해서 32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리고 나서 10월 달엔 펜스 연설을 하고요. 허슨 연구소에서. 이게 이제 미중 전쟁을 정식으로 이제 그거 한 거고. 그에 앞서서 9월 말엔 트럼프 연설, 유엔 연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열흘 전에 3월 25일 날 현존 위기 중국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퍽 뜨잖아요. CPDC가.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죠. 자, 전체주의라고 거기서 딱 부르니까 드디어 우리 고든창 동지가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트위터인데요. 제가 이 트위터 보고 정말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제가 2월 29일 날, 2월 28일 날, 29일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2월 28일 날 제가 저기 가서, CPEC 가서 고든창이랑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때 그 세션에서 저는 마이크만 잡으면 중국을 토탈리타리안 리액션,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불렀고 북한을 전체주의 사교, 토탈리타리안 컬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든창은 저의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딱 받아서 쓰질 않고
그걸 계속 희석시켜요. 권위주의, 오토리테리안 뭐 이런 식으로. 그 왜 그러냐. 이 전체주의라고 용어를 쓰는 순간 살벌한 게임이 되거든. 자, 근데 CPEC이라는 장소가 그게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운동과 연결된 장소니까 함부로 그 얘기를 자기가 물꼬를 못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했다고.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 제가 이 얘기는 그전에도 한번 드린 적 있죠. 이 사정은. 그러니까 고든창은 이때까지 트위터에서 한 번도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부른 적 없어요. 오웰리안이라고는 하죠. 조지 오웰 방식, 그러니까 1984 동물농장 방식. 그렇게 다른 표현 혹은 오토리테리안, 권위주의, 독재. 권위주의라는 건 독재거든요. 근데 이 트위터 한번 보세요. China's system in Xi Jinping is not authoritarian. 시진핑 체제는 authoritarian, 즉 권위주의, 즉 독재가 아니다. It is totalitarian. 이건 전체주의다. As Confucius said,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We must call things by their correct names. 우리는 사물을 이제 정확한 용어로 불러야 한다. 신장 demands, as it says, absolute obedience. 시진핑 demands. 시진핑 본인이 중국 인민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로 그냥 앞으로 규정되는 거야. 중국은 그냥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혹은 중국 전체주의 체제. 이제 미국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에서 혹은 서양 사람들 입에서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전체주의는요. 반문명, 반인류, 극악무도한 흐름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제일 먼저 이 6.25 이후에 사용한 사람이 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우남 이승만이 영어로 사용했어요. 우남 이승만의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 그 책은 군국주의 일제의 국민들의 전체주의 심리를 그리고 일제가 앞으로 저지르게 될 짓을 예고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토탈리테리안이라는 단어,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남은 그러한 정치 철학적 단어를 떠들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으니까 혹은 없었으니까 우리말로는 한 번도 전체주의라고 그런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우남 이승만은. 나는 그 양반 참 마음에 안 든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그 심오한 얘기까지 우리말로 한 적이 있을까? 그 사람이. 그런 청중이 있었을까?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모국어로 자기가 만든 나라까지 만들어서 그걸 건국을 했는데 그 언어로는 자기의 정치 사상을 100%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국민이 없었으니까, 청중이 없었으니까. 그런 깊은 정치 철학적 수준까지 못 내려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양반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70년 후잖아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전체주의라는 말을 그동안 한 10여 년, 10년 동안 꾸준히 써왔고 그 전에도 이 바다 오기 전에도 1990년대부터 썼었어요. 인터넷 CU지에서. 이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순간요. 빨갱이, 공산주의보다 더 지독한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킬링필드, 이 백골 쌓여져 있는 캄보디아 이거 연출한 게 폴포트 아니에요. 순식간에 국민의 4분의 1을 잡아주겠다고. 스탈린, 히틀러 이거랑 같다란 얘기예요. 즉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순간 시진핑은 폴포트, 스탈린, 히틀러급이 되는 거예요. 전범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져요. 미국은요. 전체주의와 50년을 싸운 나라입니다. 딱 50년입니다. 1941년 12월 6일 날 일제가 진주만을 때렸죠. 그러니까 1942년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에 딱 참가해서 불과 42, 43, 44
3년 8개월 만에 유럽에서는 나치를 제압을 해버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일제를 제압을 해버렸다고요. 불과 3년 8개월 만에 극우 전체주의를 딱 씨를 말려버렸어요. 미국이. 그리고 사람도 한 50만 명 죽었다고요. 미국 군인만. 그 과정에서. 전체주의와의 투쟁의 메인 버든, 그러니까 핵심적 하중을 지고 그걸 감내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극우 전체주의의 투쟁에. 그 다음에 그거 딱 이기고 나자마자 1945년부터는 극우 전체주의랑 투쟁할 때 같은 연합 세력이었던 소련을 상대로 냉전 투쟁을 하잖아요. 그 냉전 투쟁을 위해서 한국 땅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일환으로 월남 땅에서 또 수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냉전 투쟁이 1945년 6년부터 무르익은 냉전 투쟁이 1991년 소련의 멸망과 함께 해체와 함께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돌이켜보면 1942년 1월 1일 혹은 1941년 12월 6일부터 1991년 12월까지 그 딱 12월이에요. 그것도 12월까지 만 50년 동안 이 투쟁을 한 거예요. 반전체주의 투쟁이라고요. 그 미국인들의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너 토탈리테리언이야. 너 전체주의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게 뭐 세계대전급은 아니더라도 중국과 굉장히 심각한 군사대결과 혹은 충돌 이런 걸 불사한다는 뜻이 된다고요. 이게. 그거를 그냥 이 지식인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하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그게 그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요. 자, 중국과 미국이 제일 첨예하게 다투는 데가 어디겠냐고요. 물리적으로. 타이완? 아니에요. 중국의 투자 상황 보세요. 타이완이 투자 1위예요. 수출 1위가 아마 타이완일 거고 수입 1위도 타이완이에요. 한국은 바로 그 뒤에 따라가요.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중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는 중국이 타이완을 어떻게든 가끔씩 짓밟는 척 흉내를 내더라도 경제와 무역은 완전히 중국의 숨구멍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저거 된 게 저기 뭐죠? 외투자유, 해외 투자 자유지역 뭐 이런 거 된 게 타이완 건너편 복권이잖아요. 후지안. 타이완어가 후지안어라고요. 민남어. 그러니까 후지안은 옛날부터 좀 사람들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오리지널 중국인이라기보다 좀 해적화된 복권, 후지안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타이완에 유명한 해적 기지 아니에요. 그 해적 두목들은 다 집이 두 개예요. 타이완에도 집 있고 후지안에도 집 있어요. 그래서 전부 후지안에서 그 일족이 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후지안 그러니까 복권이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륙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이라는 건 숨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못 닫아요. 그럼 거기선 살벌하게 안 부닥친다고요. 남사군도 그 중국이 섬 집어먹겠다고 별짓 해봐야 그 앞으로 항행의 자유로 계속 다니는데 무슨 득이 있냐고. 또 그 섬을 미국이 중국 기지 물리적으로 때려부시고 접수를 해봐야 그냥 상징적 사건이지 거기에 큰 이해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 앞에 항행의 자유만 보호될 수 있다면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그 섬을 웃기는 정말 중국이 코미디 같은 짓 했다라고 조롱거리로 두고두고 써먹는 게 오히려 좋을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해관계, 사활을 건 이해관계가 걸린 데가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냥 북한을 중국의 인플루언스로 내버려 두고 그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이 계속 만들어지게 내버려 두면 큰 사고 나거든. 그리고 한국인들이 워낙 생각에 개대조화돼 있어갖고 하시라도 한국이 와장창 해서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가겠다고 막 날뛰고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586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완전히 폭망이고 또 거꾸로
북한을 접수평정해서 미국의 인플루언스 영향권 아래 딱 굳힐 수 있으면 완전히 중국을 고지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중국인 전체에게 거대한 심리 폭탄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제일 첨예한 곳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만약에 군사대결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 급변 사태 때의 한반도 북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부터 저건 전체주의야. 저건 군사 충돌이나 대결도 불사할 수 있어. 저건 지금 주저앉혀야 돼. 이거를 쫙 이 전투적 분위기를 미국 조야에, 미국 여론에, 미국 국민의 전투적 분위기를 계속 길러가면 그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한반도 접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부를 때 그 지정학적 결과는 어떻게 되냐.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자, 이런 사정을 우리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좀 이런 진실을 용감하게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작을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도 이 그 자한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동작을을 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의 목소리를 오후 6시 반부터 좀 내고요.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참여하신 동작을 주민들에 의한 그 모임을 풀뿌리 모임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작을에 사시는 분들 또한 동작을에 사시는 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